자, 안녕하세요. 혹시 기업 인수나 투자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실사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말만 들으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실사가 도대체 뭔지, 왜 꼭 해야 하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? 당연히 아니죠. 아마 전문가 불러서 뭐 바닥에 금은 안 갔는지, 지붕에 물은 안 새는지 아주 샅샅이 뜯어볼 거잖아요. 바로 이 생각, 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실사의 핵심입니다. 말하자면 기업판 주택 정밀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네, 맞아요. 실사는 비즈니스 세계의 주택 점검 그 자체입니다. 덜컥 투자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. 집 살 때 새는 지붕을 찾아냈다면 실사에서는 회사가 안고 있는 소송을 찾아내는 거고요. 낡은 배선을 찾아냈다면 여기서는 뻥튀기 된 매출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똑같죠? 뭐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게 좀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. 그냥 감으로 이 회사 괜찮아 보이는데? 이런 느낌만으로 수백, 수천억 원을 투자할 순 없잖아요. 바로 그 느낌을 팩트로 바꿔주는 과정, 이게 바로 실사입니다.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죠.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뭘 보죠? 바로 기초잖아요.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니까요. 회사도 똑같습니다. 기업의 기초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재무 상태, 즉 돈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회사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자, 조사의 첫걸음은 회사의 건강검진 기록부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재무제표를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. 보통 최근 3년치를 보는데요. 먼저 한 해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나 보는 성적표, 바로 손익계산서를 보고요. 그리고 특정 시점에 이 회사가 가진 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만지 딱 찍어보는 스냅샷 같은 대차대조표도 봅니다. 마지막으로 그래서 실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 현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까지 이걸 다 뜯어봐야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회사가 우리 이만큼 벌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목표랑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의 성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. 이 차이를 보면 이 회사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약속을 지키는 실력이 있는 회사인지 그야말로 한눈에 딱 드러나는 거죠. 자, 얼마를 벌었나만 보면 될까요? 아니죠. 어디서 그 돈을 벌었는지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특정 제품 하나, 특정 지역 한 군데에 매출의 대부분이 몰려 있다면 어떨까요? 그야말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셈이죠. 이렇게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 회사의 숨겨진 강점과 치명적인 약점이 한눈에 보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장부상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요, 고객들이 돈을 제때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건 그냥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이 중요해요. 고객들이 돈을 제때 내고 있는가? 이게 바로 매출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핵심 질문입니다. 매출 채권 연령 분석이라는 서류를 보면 고객들이 외상값을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, 혹시 떼일 돈이 쌓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. 자, 좋습니다. 이제 재무적인 기초는 튼튼하다는 걸 확인했어요. 그럼 이제 뭘 봐야 할까요? 집으로 치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나 구조를 볼 차례죠. 즉, 이 회사가 도대체 무엇을 누구에게 팔고 또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뭔가 좀 아슬아슬해 보이지 않나요? 매출을 아주 큰 부분을 단 한두 개의 고객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. 이걸 고객 집중도가 높다고 하는데요. 이건 정말 큰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운명이 저 고객사 A의 결정에 좌우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. 만약에 저 제일 큰 고객사가 갑자기 거래를 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?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고객을 다변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. 한 고객에게 회사의 명운을 맡기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.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. 바로 경쟁사들이 있습니다. 마치 체스 게임 같아요. 내 말만 보고 둘 수는 없잖아요.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봐야죠.
실사 과정에서는 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우리 회사가 가진 무기는 뭐고 경쟁사가 가진 무기는 뭔지 아주 냉정하게 비교 분석을 해야 합니다. 자, 아무리 멋진 집이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. 비즈니스는 더합니다. 결국 회사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니까요. 그래서 이제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, 바로 그 팀을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.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엔진, 그건 바로 영업팀입니다. 투자자들은 이 엔진이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하죠. 그래서 이런 걸 봐요. 직원들이 열심히 뛰게 만드는 연료는 충분한지, 보상체계, 엔진의 출력은 얼마나 좋은지, 목표 달성률, 그리고 계약 하나 따내는데 속도는 얼마나 걸리는지, 영업주기. 이 세 가지를 보면 영업팀의 생산성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이 숫자 하나가 회사의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. 바로 이직률인데요. 이건 마치 회사 내부를 들여다보는 투명한 창문 같아요. 이 숫자가 높다는 건 직원들이 그만큼 이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, 조직 문화나 안정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는 걸까요?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경영진에게 문제가 있거나 보상 체계가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가 아주 좋지 않다는 더 깊숙한 문제의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죠. 자, 이제 점검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. 집으로 치면 눈에 안 보이는 배관이나 구조물 깊숙한 곳을 살펴보는 건데요. 바로 숨겨진 지뢰를 찾는 과정입니다. 즉, 법적으로나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. 이 단계는 정말로 땅속에 묻힌 지뢰를 찾는 것과 같아요. 잘못 밟으면 나중에 크게 터질 수 있거든요. 예를 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는지, 핵심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특허 분쟁은 없는지, 또 환경오염 같은 문제는 없는지,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. 이 말이 법률 검토 단계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완벽한 회사를 찾는 게 아니다. 위험이 당신의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알아내는 것이다. 그렇죠. 세상에 완벽한 회사는 없겠죠? 중요한 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그게 나중에 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. 실사라는 건 완벽한 회사를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. 오히려 그 회사가 가진 불완전함을 정확히 이해하고, 아, 이런 위험이 있으니 가격은 이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하고 그 위험의 가치를 매기는 과정인 거죠. 문제점을 찾았다고 무조건 거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모든 서류와 체크리스트를 다 통과했다고 해도 딱 한 가지, 서류에서는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바로 그 회사에 보이지 않는 문화, 함께 일하는 팀의 열정, 그리고 이들이 함께 꾸는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것들입니다. 결국 마지막에는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만들기도 하죠. 자, 모든 걸 확인한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